중국 최고의 IT 기업이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엄청난 사업 확장을 해왔던 화웨이.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동된 행정명령으로 이 화웨이의 기세는 꺾여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특히나 5G 네트워크 분야의 엄청난 확장세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제재로 지금 화웨이는 기존에 수급받아왔던 최첨단 반도체 등을 비롯한 모든 부품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기업의 미래 성장의 동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시 우리만큼이나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한 상황이지만 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갈등에서만큼은 일심단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최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기업들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웨이라는 기업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멸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화웨이의 이런 심각한 상황만큼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또 다른 중국의 초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전 세계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의 대부분을 만든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점유율 80%를 점하고 있는 DJI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용 드론의 보급이 이루어진 데에는 DJI가 큰 몫을 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통적인 부분이고 민간용 드론의 전 세계적 상용화를 이루어낸 기업인 것이죠. 그런데 DJI에게도 화웨이만큼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 DJI를 화웨이만큼이나 위협적이라고 보는 데다가 최근 러우 전쟁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등장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큰일 났다며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블룸버그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위협을 받고 있는 DJI의 CEO 프랭크 왕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민간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미국에 의해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목된 후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잠재적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드론 제조업체 목록에서 DJI를 제외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더 문제를 확대시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격으로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74%의 점유율을 가졌던 이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후 52%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중국 기업 13개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중 하나였던 DJI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DJI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기사에 따르면 DJI는 미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 법집행기관의 메이드 인 차이나 사용 금지에 맞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보안 드론법과 국방 승인법과 관련하여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DJI의 로비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연방통신위원회 최고 공화당 위원인 브랜든 카는 지금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곧 DJI의 이야기로 대체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미국 상하원 어디든 관계부처 어디든 간에 아무리 DJI가 돈을 먹여도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DJI의 노력은 비단 로비 활동만이 아니라 공식 성명 발표에서도 왕성했었는데요. 자신들은 중국 군사회사가 아니며 항상 민간 드론의 전투 사용에 반대해왔다면서 어떤 군용 장비를 설계하거나 제조한 적이 없고 마케팅하거나 판매한 적도 없다며 극구 부인하는 성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DJI 측 입장인 것이고 미국에서는 DJI의 중국 정부 밀접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정치 국제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기사에 따르면 백악관, 국회의사당,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수백 건의 침입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보고를 받았고 중국의 간첩 활동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DJI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만 해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제한된 영공에서 수백 대의 중국산 드론의 활동이 감지되었고 이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새로운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DJI 드론은 설계될 때부터 민감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지만 사용자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조작해 이동 금지 구역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DJI의 드론들이 꼭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쳐도 DJI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부분과 이를 DJI가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큰 부분이며 DJI의 고화질 카메라 또는 기타 센서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중국에 의해 해킹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DJI 관련 문제가 최근에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 드론 사용 금지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미 국방부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가운데 새롭게 포함되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보다 가격이 낮고 사용이 편하며 광범위한 마케팅과 화려한 로비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던 DJI 드론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제 다음 단계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외 많은 정부기관들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중국 매체 NTD-TV는 DJI가 제2의 화웨이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심 부품에 노출된 것이 그 이유라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드론 선두 기업인 DJI의 부품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들이며 대부분의 주요 제어칩과 기타 핵심 부품들은 미국산이라는 기사는 DJI도 화웨이처럼 제재를 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DJI 드론의 저장 장치와 카메라는 모두 한국 삼성 제품이며 메모리는 한국의 SK 하이닉스, 통신 부품과 무선 주파수 시스템은 미국산, 항법 시스템은 스위스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DJI는 중국인들로부터도 DJI는 껍데기와 로고만 디자인하는가 라는 조롱을 받았던 기업이라면서 실제 2020년 DJI가 매빅에어 2를 출시한 직후에도 일본 기술연구소가 이를 분해하여 분석해본 결과 그 안에는 다른 국가에서 들여온 기성품 부품들로 도배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DJI가 더욱 곤경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러우 전쟁에서도 중국산 드론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러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들인 와그너 그룹이 이 드론을 사용하여 집단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와그너 그룹은 중국산 스파이들과 비밀스러운 무기 거래를 했고 무려 2,500대 이상의 DJI 매빅2를 개조하여 폭탄 투하 드론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를 대규모로 배치하여 목표물 파괴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미국의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었고 동맹국들의 연합 제재였던 것처럼 이제 DJI 드론에 대한 제재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미국이 화웨이나 DJI 외에도 얼마나 많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지 명확히 드러났었던 곳은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최첨단 IT 가전 박람회 CES 2023이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에서 미중 기술 갈등의 피해가 가시화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미 정부가 2023년에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번 CES였다는 기사는 이번 CES에 등장한 중국 기업들은 레노버, TCL, 하이센스였는데 이들은 모두 PC나 TV 등의 제조업체로서 첨단 기술 제품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CES에는 중국 기술 기업의 수가 절반도 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제조업체인 DJI 역시 그곳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즉 미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중국 기업들은 전부 다 종적을 감췄던 것을 기사는 주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 미국의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 36개 중 하나로 올랐다는 것인데 특히나 올해 초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YMTC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YMTC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애플은 그 계획을 철회했으며 YMTC는 제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해진 바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델 컴퓨터 역시 2024년까지 중국 반도체 사용을 중단하겠다 밝혔고 경쟁업체인 휴렛패커드는 베이징에 기반을 둔 반도체 회사인 칭화 유니그룹과의 합작 투자에서 손을 떼버렸으며 애플은 지금 인도에서의 생산을 더 늘리고 있고 아이폰 제조로 유명한 대만 제조업체인 폭스콘 역시 중국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이 단순한 제품 조립을 대신해주던 단계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특히 고급 반도체 기술의 경우 동맹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선호하기에 중국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지금의 중국 정부 관리들은 등소평 전 주석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 정책을 고수했으면 어땠을까 할 수 있으나 중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이 현재 정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 보이고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 분석했는데요. 즉 미국과의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중국이 고개를 너무 빨리 들었다는 것이죠. 기사 말미의 내용처럼 화웨이와 DJI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물론이고 미국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많은 중국 기업들과 중국 정부 및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추가적 제재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에 그것이 중국에게는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미중 갈등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며 화웨이와 DJI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처도 시급한 와중에 이런 고충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패권을 가진 미국이 작정하고 나섰고 중재자조차 마땅하지 않기에 끝도 없이 깊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그 결말에 중국의 모습은 어떤 상황일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